그거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는 점만 있어도 업무방해죄는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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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애견연맹 운영위원회에 있는 정서윤입니다. 네, 법률사무소 여원 유영기 변호사입니다. 네, 월간 펫저널 대표 김성일입니다. 와, 오늘 또 세 번째 시간인데, 예, 이거 뭐 우리 업계에서 네. 제일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블랙 컨슈머 문제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우리 펫 쪽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A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소비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A라는 그 회사에 사료를 먹였는데 우리 강아지가 죽었다. 예. 그래서 니네들 참 어떻게 사료를 만들었길래 우리 강아지가 죽었겠느냐. 얘들 보상해라. 그래서 굉장히 그 이슈가 굉장히 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이 소비자한테 그냥 또 죽었으니까 뭘 따지기보다도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요구 조건이 너무 과한 거예요. 예.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우리 업계에 또 모임이 있거든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그 B라는 또 업계 B라는 회사에서 그 사람 우리한테도 그랬던 사람인데 우리한테도 그랬던 사람인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신상 조사를 한번 이렇게 했더니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블랙 컨슈머인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아주 이슈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재판까지 가고 막 그랬던 케이스가 있는데 예. 이런 블랙 컨슈머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예. 그것이 항상 숙제입니다 업계에서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우선은 이제 법률상 이게 뭐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에 의해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위계, 위력은 조금 차치하고 허위사실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쟁점이 돼요. 그래서 보통의 요즘 최근은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가 굉장히 많이 이제 개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요즘은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정보통신망에다가 많이 올리잖아요. SNS, 리뷰를 많이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상 이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면서 또 동시에 내 업무를 방해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이 두 가지가 거의 붙어서 가는데 그럼 허위사실이 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의견은 그야말로 나의 의견인 거고요. 우리가 명예훼손에서 말하고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그 사실은 의견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은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가령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료를 내가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사료를 강아지한테 먹여봤더니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료가 맛이 없어요. 우리 강아지가 사료를 잘 안 먹어요. 이거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까워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료를 먹었더니 내 강아지가 사료 때문에 죽었어요.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증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료의 위험성, 어떤 성분이든 뭐든 아무튼 이 사료가 반려동물을 죽일 수 있다라는 위험성, 그거는 증명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에 가깝다. 그러면 이게 허위 사실이냐, 정당하게 객관적 실제 사실이냐,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이제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그 기업 쪽에서는 위험성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료는
뭐 식약청으로부터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고 거기에 따른 위험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이 사람 외에는 보고된 적이 없었다. 뭐 여러 기타 정황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사료 때문에 내 반려동물이 죽었다라는 주장과 그 사람이 말하는 사실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는 증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증명의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가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허위 사실인데 이게 공공의 이익이냐 아니냐 또 이것도 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인식한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게 잘못된 사실이긴 했는데 나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 위법성이 이게 조각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사실은 공공의 이익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들로 판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 글에 담긴 정보통신망의 그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한 그 내용이 얼마나 과장되거나 얼마나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이게 그 기업을 어떤 식으로 비방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그 어떤 행태들을 보여왔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취득하는 게 이 사람의 업인 것 같습니다. 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동기와 정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그런 소비자들을 대응할 때는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단순 사실인지 의견인지 이것도 한번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블랙 컨슈머들이 있거든요, 간혹.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시달린 이제 C라는 회사는 그런 블랙 컨슈머 같은 사람이 전화 오면은 무조건 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되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증명해야 되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업무방해 죄의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위헌범이라고 합니다. 이게 위헌범이요? 위헌범. 위헌범. 위헌. 예. 한마디로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손해와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손해와 피해를 받을 만한 위험이 생겼다는 것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네, 가령 폭행은 때려야지 폭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따른 내 신체상 손해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업무방해는 당장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 인해서 내 업무가 방해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는 점만 있어도 업무방해죄는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 염두에 두시면 보다 강력한 대응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당장 내가 실현화된 어떤 손해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범죄 성립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